인생에는 굴곡이 있다는 말처럼 인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힘든 일도 많지만 인생은 사소한 일로 너무 빨리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은 루크 스미스. 평범한 사무실입니다. 직장인 저는 매일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우울함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뉴욕 시내의 주요 지역에 본사가 있는 작은 지사인데 올해부터 본사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본사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회사의 친척이고 해고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전근되어 효과적으로 우리 지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아가 부서의 배정 팀장 경험이 있는데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와 같은 팀이 아니길 바랄 뿐이에요. 오늘도 사람이 많은 지형에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정어리 통조림처럼 포장된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차를 타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인파를 여러 번 힐끗 쳐다봤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내 눈길을 끌었다. 긴 연갈색 머리에 약간 짙은 화장을 한시 체크 셔츠를 입은 여자. 미니핏. 어쩌면 그녀는 대학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이너스 키트의 밑단이 그녀의 등에 있는 큰 베리 체인에 걸렸고 당신은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스커트가 더 이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쇠고리처럼 곰이 달린 분홍색 물건이 보였어요. 그녀는 곰을 정말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요. 아니, 그건 예상한 대로 확실히 나쁩니다. 여러 승객이 알아차렸지만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승객이 남자거든요. 여자가 있지만 그녀 주변에는 많지 않아요. 아니면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이나 책에 너무 열중해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여자에게 치마가 올라갔다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본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가? 정말이지, 상황이 좀 거칠지 않나요? 고등학생쯤 되는 두 남자아이가 그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은 휴대폰에 열중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인생에서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아직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규범은 종종 남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향해 휴대전화를 겨누는 실수를 저지르고 나는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등학생들과 마주치면 불필요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빨리 떠났습니다. 내가 입고 있던 재킷을 어깨에 걸쳤는데 내가 키가 커서 중요한 부분만 가릴 정도였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내가 조용히 가리키면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재킷을 걸쳐 당신을 쳐다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계를 보니 확실히 늦었네. 최대한 빨리 출근해야 해서 명함을 건네며 여기가 내 명함이야. 뭐 필요하면 거기로 연락하고 고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역에 막 도착한 급행열차를 타고 드디어 출근했는데 역시 미팅에 늦었다고 미리 알렸는데 루크 매니저님이 회의실로 불러주셔서 괜찮아요.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고 우리는 늦었지만 잘못된 문서를 회의에 가져가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늦었고 서두르느라 실수로 잘못된 문서를 가져갔고 그 결과 회의에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당황해서 다행이었는데 역시 불안한 행동은 사회인으로서 좋지 않아 부서장한테 사과했는데 매니저가 잘 됐다고 했어.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제 내 매니저가 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고 그는 친절한 사람이고 그가 나를 그의 사무실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드문 일이며 이는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실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준 종이를 받아들였고 이게 무슨 일인지 읽기 시작했어. 정말 미안해. 오늘부터 신입사원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매니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 오, 진심이야. 신입사원은 훈련을 못 시킨 국장의 친척이야. 본부에서 관리를 받고 내가 왜 나한테 잘 물어봤는지 안내해야 하는데 오늘 본부에서 특별히 요청한 거야. 그 EXP가 내가 비명을 지르며 올 뻔한 것을 설명했어. 본부에는 거의 가지 않고 들어오지 않았어. 성과가 없는데도 본부 인사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흥분한 부서장의 부하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소리쳤어. 무슨 일인지. 지금 루크와 미팅 중이야. 매니저에게 대답했어. 신입사원에 대한 이야기야. 본부 CE가 보고 싶어. 루크에서 뭐야. 이번에는 매니저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 무슨 일인지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방금 신입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CEO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니저와 눈빛을 주고받은 뒤 서둘러 회의실을 나와 응접실로 향했다. CEO를 기다리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저기서 보니 안녕하세요. 아까 당신이군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린 사람은 제가 기차에서 도와줬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사무실 옆에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일이 계속되자 나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고 오늘 내가 도운 이름이 안나 애슐턴인 여성이 CEO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구름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녀는 다소 거칠었고 함께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와도 그 나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회사에서 조수로 고용한 곳에서는 직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는 가족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 CEO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현실 경험의 일환으로 지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로서 딸의 기차 여행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해 주셔서 정말 다른 식으로 식은땀이 흘렀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나에게 명함을 건넸더니 내가 왜 뽑혔는지 알게 됐다. 그녀는 우리가 같은 소속사인 걸 알고는 내가 급해서 말릴 수가 없어서 명함을 찍어서 보냈다. 회사에 확인해보니 제가 팀장으로서 직원개발 경험이 있는 줄 알고 딸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즉, 저의 친절한 행동으로 인해 CEO가 자신의 역량을 키워주길 바라는 뜻밖의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딸이 장래에 승진을 하게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막 어려운 신입사원을 짊어졌을 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어쩔 수 없었는데 만나서 반갑고 루키는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직업의식은 전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때부터 나의 믿기지 않을 만큼 바쁜 하루가 시작됐다. 매니저조차 이것이 무리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잠시 안나 훈련에 집중하라고 했고 급하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 했다. 덕분에 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안나 대체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배가 고프다는 거야. 안나가 훈련 영상을 보다가 초콜릿을 간식으로 먹고 있었는데 난 그냥 그래야만 했어. 배가 고프면 한숨을 쉬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할 수는 있죠. 그녀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안나가 대단한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녀가 간단한 방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녀는 바보가 아닙니다. 작업이 한 번만 표시된 후 루키, 추가 데이터가 들어와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미 빠르시군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이 수준에서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본사에서 쉽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다른 문제적인 행동은 완전히 무색하게 되어 너무 낭비이고 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간만 개선되고 결국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녀는 그녀를 훈련한 2개월 후에도 여전히 나를 루키라고 부릅니다. 한계점에 다다랐지만 최선을 다해 유능한 직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그날 어떡하지 루키는 휴게실에서 고민하던 중 고민하다가 갑자기 3개월이 지났다. 우리가 함께 일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녀는 혼자 일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도 루키 걱정이 되네요. 제가 엄마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이디어가 없고 싱글이고 언제 여성의 취향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안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엄마랑 친하냐고 물었더니 늘 배려심이 깊은 편이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바쁠 때에도 항상 점심을 챙겨주셨고 아빠는 안 계셨어요. 사업이 많아서 혼자 생활하고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면서 집에서 엄마가 다 챙겨주셨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게 되어서 어떻게든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데 힘들어요. 선물 고르기야 안나한테 물어봐야 알아요. 제가 막 물어보려고 했을 때 그녀가 여성 선호도와 센트 트렌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지나치게 명랑했던 안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운된 표정을 지었어요. 안나 무슨 일이에요? 미안 모르겠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부럽다 안나가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었지만 가식적인 미소는 금방 사라지고 다시 우울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널 옆모습에 깜짝 놀랐다. 외로워요. 그녀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가끔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어요. 안나 정말 억지로 웃어요. 결국 문제에 대해 얘기해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의 트레이너예요. 맞아요. 안나는 그녀와 거의 공유하지 않아요. 이래도 걱정은 하지 않고 걱정을 토로한다.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눈을 크게 떴다. 서프라이즈. 안나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며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안나의 과거 이야기는 내가 조금 어렸을 때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나를 하녀의 보살핌에 맡기고 일에 정신을 잃었고 나는 기본적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을 공유했다. 하녀가 키운 그녀에게 고마워요. 정말 감사하지만 또 그녀는 나를 제대로 돌봐주기 위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다 컸으니 그녀는 그녀를 보면서 웃으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안나는 애정이 부족하여 자랐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CEO가 안나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를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나의 문제적 행동은 실제로 회사에서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발생합니다. 그녀는 종종 늦게 도착했지만 사업 거래가 있을 때는 항상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주변에서 조용했습니다. 다른 부서 출신이지만 저와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놀았는데 이것이 그녀의 상호작용 방식이 바쁜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에 그녀를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을 고치는 것은 그녀가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 상호작용하는 다른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안나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을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하 당신은 집요합니다. 루키 요즘 좀 나아졌지 않나 주제를 피하지 않고 계속 이러다 언젠가는 버림받게 될 텐데 이상해.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아서 갑자기 버릴 게 없으니 진지한 표정으로 무뚝뚝한 목소리로 반박한다. 만약 그녀가 뭔가를 포기했다면 이게 진짜였나봐. 그녀의 진짜 모습은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녀는 내가 안나의 특이한 면에 조금 놀랐다고 믿는 것 같지만 나는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틀렸다는 걸 보여줄게. 따라와. 나는 안나의 팔을 잡고 어떤 곳으로 인도한다고 선언했고 나는 놀라면서도 순종적으로 따라갔다. 나는 그녀를 사무실 바닥으로 데려온 곳이다. 우리는 항상 일했고 모두는 쉬는 시간에 서로 수다를 떨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고 안나에게 내부 장면을 보여주었다. 와우, 안나가 이 문서를 만들었나? 그런 문제만 없었더라면 본부에서도 만들 수 있었을 정도로 잘 만들었지. 나도 알아. 거기 다들 안나를 칭찬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나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안나가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눈을 크게 떴는지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녀가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주목받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나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나도 그중 하나예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안나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날부터 안나의 문제적 행동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일에 대해 진지하고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루크, 오늘은 당신이 어떻게든 내 남자친구가 될 날입니다. 안나가 매일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난폭한 상황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니 안나가 나를 많이 신뢰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거절해야 했어요. 그녀는 어리고 그녀를 위해 좋은 남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녀는 지난 2주 동안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강렬한 매력에 다가가니 그녀에 대한 내 마음도 변했어. 알았어, 나가자. 나 너한테 반한 것 같아. 안나, 오늘은 내가 내 여자친구가 되는 날이겠지. 뭐 괜찮다고 했고 밝은 표정으로 대답해.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괜찮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음엔 그녀가 울면서 내가 해냈다며 나를 꼭 껴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할 테니 당신에게 합당한 여자가 될게요. 루크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 오, 알았어. 여기가 우리 직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나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는 딸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먼저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 그녀와 함께 안나의 집으로 갔던 CEO는 나에게 자신의 딸을 맡긴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여기서 나는 그녀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반응에 가장 놀란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걱정하고 이것이 진짜 문제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우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큰 싸움을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억눌린 좌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습니다. 일하고 방치하고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으니 이제 걱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큰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고 딸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워서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고 그 자신도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사랑받았다고 해서 마침내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이 승인되고 다음에는 부모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던 안나는 매우 긴장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상황을 듣고 계셨고 내가 내 엄마가 되어 기쁘다며 안나는 감동해서 울었다. 게다가 엄마가 우리에게 저녁을 대접해 주었고 안나는 나도 이거 요리하고 싶다며 엄마한테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요리 방법 이제 그들은 두 가족 모두의 승인을 받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결혼했고 이제 세 자녀를 둔 축복받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에게 너무 반해버렸습니다. 그의 선미한 얼굴은 제가 본 것입니다. 직장에는 어디도 보이지 않네요. 안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지만 드디어 우리가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다행인 것 같아요. 안나 임신 때문에 결혼식은 못했는데 언젠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오늘의 스토리를 어떻게 찾았나요? 내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격려를 댓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뮤직 비디오에서 만나요. 제 이름은 조입니다. 이건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신 후의 일이었습니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밤 8시가 넘어서 집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려던 참에 어린 소녀가 나왔다. 머리에서 풍기는 샴푸 냄새가 너무 강해서 나는 고개를 반쯤 돌리고 눈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나는 그녀가 내 건너편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만나면 서로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녀는 끝부분을 약간 뒤집은 짧은 머리를 했습니다. 여자 헤어스타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숭어머리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마 20대 초반이었나. 화려하진 않지만 부드럽고 친근하고 귀여운 얼굴. 평소에는 옷을 잘 입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보통 밤에는 내가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아파트 골목으로 들어선 후 양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 짓눌려 비틀거리며 길을 따라갔다. 나는 그녀가 바로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발밑에 비닐봉지 2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내용물의 무게로 인해 찢어졌는데 무슨 일이냐고 내가 부르자 그녀는 애원하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냥 무거워서 나는 그 위에 있는 봉지를 보았다. 각 병에 42갤런의 미네랄 워터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먹었습니다. 꽤 비싼 구매인 줄 알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절반은 저 아파트에 사시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확신을 줬나요? 문제는 없었지만 물병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동안 샴푸 냄새가 너무 나서 조금 귀찮았지만 상황을 물었습니다. 약 1시간 전 집에서 샤워를 하고 막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다 뜨거운 물을 멈췄다. 샤워만 하려다가 욕조가 비었다. 그녀는 목욕 수건으로 샴푸 거품을 최대한 닦아낸 다음 헹구지 않은 채 운동복을 입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샴푸라서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나는 그녀의 설명에 이상하게 만족스러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물도 나오는지 확인하는 그녀의 이웃이었습니다. 물이 나갔고 모든 아파트에서 모두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회사라는 사람이 확인하러 왔을 때 물 탱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수리를 위해 전문가를 불렀지만 그날 밤은 고칠 수가 없어서 다들 물 없이 하룻밤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지에게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달라고 했다. 그래서 물을 사서 좀 끓여서 씻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말하자 뭔가가 그녀의 마음속에 번쩍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편의점 지나 길가에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없을지도 모르죠. 거기로 갈 거예요. 스파에 마지막으로 가본 지 꽤 됐어요. 보통은 안 하던데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고 발뒤꿈치를 돌리고 나서 뭔가 생각나서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화요일은 문이 닫혀 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가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인터넷 카페도 없고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없었다. 이 동네 샤워실을 사용하고 싶으면 내 것을 사용하세요. 낡았지만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녀는 멋진 디자이너 콘도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살았고 저는 40년 된 목조 2층 건물에 살았습니다. 아파트는 기껏해야 복고풍 디자인이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부패가 심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낡은 아파트였지만 특별히 불편함은 없었고 위치도 좋아서 방이 2층에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집세가 이 지역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범죄 현장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방 구조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주방이 100평 정도 될 정도였습니다. 작은 식당은 오른쪽에 있었고 욕실은 왼쪽에 있었고 뒤쪽에는 큰 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초대에 대해 조금 주저했지만 머리에 불쾌한 느낌에 결국 샤워를 빌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로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흐르는 소리와 피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 덕분에 급하게 TV를 켰다. 기분이 상쾌하다 이런 말을 주고받는데 도움이 돼서 기쁘다. 며칠 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녀를 문간에서 배웅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전력수급 부족으로 인해 오후 7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정전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사전 공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2시간 동안 정확히 오후 7시가 된다면 정전이 어떤 것인지 조금 맛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는데 내 방의 불은 무슨 일인지 계속 궁금해 아파트 밖으로 나갔더니 이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파트는 제외되었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좁은 길 건너편에서 나는 기뻐해야 할지 서운해야 할지 조금 놀랐고 정전 피해를 입은 건너편 수도관에서 나와 인사하자 그녀도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말했다. 저번에는 정전이 되었다고 한숨을 쉬더니 너무 짜증나고 내일 시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발전소 정전에 대한 공지를 들었는데 취소될 거라고 확신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복용 중입니다. 이전 단수교훈으로 그녀는 콘도에서 물탱크를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물을 약간 저장해 두었습니다. 물은 전기를 사용하여 각방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하면 물도 멈추고 실제로 정전이 되면 조명이 꺼집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시험 문제를 거의 명상처럼 상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잘 지내라고 하고 배웅해주고 다음날 저녁 퇴근하고 역에서 나오려고 할 때 개찰구 안에서 영무원과 말다툼을 하는 걸 봤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나 그녀에게 내 소개를 한 기억은 없지만 샤워를 하러 왔을 때 내 명판을 보았는지 나는 기차를 살 돈이 부족하다. 기차 박람회 그녀가 세상을 닮은 얼굴로 얼마나 대답했는지 엔딩 80CS 80센트 요즘 80센트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녀는 성공적으로 기차역을 나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기차에 전화기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녀는 항상 원한다고 말했어요. 현금 없이 다니기 위해 어딜 가든지 휴대폰으로 결제 물론 현금도 조금 가지고 다녔는데 그날은 막 대학 시험을 마치고 친구들과 이른 저녁을 먹으며 그들이 들어간 식당을 축하하기 위해 현금만 들고 다 써버렸다.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 대부분을 기차를 탔지만 휴대폰을 기차표로 사용했고 기차에 탈 때 휴대폰을 가지고 개찰구를 통과했지만 내린 후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역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역 직원이 분실물을 확인했지만 일치하는 보고서가 없다고 말했을 때 역에서 나가지 마세요. 조금 더 기다리거나 그녀가 기차에 탔을 때 기차 승무원이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기차 요금을 지불해야 함에 관계없이 차고로 돌아갑니다. 박람회에서 자신이 탄 역을 직접 보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녀는 방금 다음 역에서 탔다고 말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역에서 박람회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지갑에 남겨둔 것보다 80센트가 더 많았습니다. 직불카드가 있었다면 교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지만 항상 집에 직불카드를 남겨두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숨이 차서 출근하는데 어젯밤 편의점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집에 유선전화가 없어 동네 공중전화를 찾아 철도 회사에 연락했더니 발견했다. 그 사람 휴대폰이 유실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찾으러 가는데 가출했다가 뭔가 생각난 듯 다시 오더니 어제 빌려준 80센트를 갚아줬다고 하더군요.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녀의 발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 주말에 근처 슈퍼마켓에서 쇼핑하고 계산을 하다가 다음 계산대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체크아웃 후 다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다. 배팅 스테이션에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안녕 쇼핑 중이냐고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를 알아보자마자 웃으며 최근에 자주 마주쳤다고 하지 않았나. 최근에는 슈퍼마켓에서 나와 함께 집으로 걸어갈 때마다 서로 지나가곤 했을지 몰라요. 저번에 물이 끊기고 예정된 정전이 있었고 휴대폰을 떨어뜨린 게 기억나서 정말 운이 없었어요. 기차 박람회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깨를 보루처럼 앞뒤로 흔들었다. 정말 지겹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고 아르바이트도 실수해서 혼났고 얼마 전 길을 걷다가 까마귀에게 똥을 맞기도 했어. 코로 낄낄거렸어. 야, 우리 모두 그런 때가 있지.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서 말했어. 조조 오늘 부엌 좀 써도 돼. 내가 괜찮다고 했지만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대답했어. 요즘 운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이사 온 이후로 살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운이 나빠진 것 같아요. 나는 요리는 잘 못하는데 오믈렛은 잘하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는 그 집에는 인덕션 히터가 있어서 전부 전기식인데 인덕션 히터로는 원하는 대로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고 하더군요. 도구 탓만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잘 만들 수 있다면 일종의 엑소시즘일지도 모르죠. 가스가 들어간 오믈렛 어쩌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이사갈 거예요. 그녀 입에서 엑소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가 맛보게 할게요. 그녀가 만든 오믈렛이 너무 익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서 큰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오후 4시 직후에 일찍 일을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하늘에는 불길한 두꺼운 비구름이 드리워져 날씨가 위급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평소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서둘러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기 가보니 그녀는 내 문 앞에 혼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내가 슬픈 얼굴로 올려다보며 그녀와 매우 친했던 대학 동아리 친구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며칠 전에 믹서를 준비했는데 오늘 자기가 초대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걱정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소외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뭐 그건 청춘이죠. 어쨌든 웃으면서 바람이 세지고 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폭풍이 오고 있어요. 집에 가세요. 아니면 들어오고 싶으세요? 그녀는 내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폭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바람과 비가 내 40세 청년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술한 아파트에서 온갖 삐걱거리고 신음소리가 났다. 그녀는 내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그녀의 멋진 아파트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밥이 냄비에서 튀어나와 흩어졌어. 아니야, 쏟아졌어. 이거 하자고 내가 제안한. 나는 살며시 그녀를 방 뒤쪽으로 밀고 요리를 시작했고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볶음밥을 먹었다. 폭풍우 덕분에 방이 삐걱거리고 신음소리가 나서 시끄러웠어요. 여기 오래 살았나요? 잘 물었어요. 세 번째. 임대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6년 정도 7년 정도 됐는데 사실 왜 물어보나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녀를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별자리 앱이었다. 많은 고민의 시간이 당신의 현재 환경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내가 이런 질문을 잘 안 믿느냐? 필연적이지만 어떤 일이 실현된다는 것은 내 생각에 있습니다. 환경을 제고한다. 그녀가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녀의 아파트였다.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해서 그녀는 호기심으로 저번에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엑소시즘이었는데 지금은 운세. 그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미신을 믿는 줄 알았는데 이사할 생각이 있냐고. 어떻게 아셨어요? 천리안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천리안이라고 대답했는데 미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좋은 게 아닐까요? 이사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는데 결국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만약 그녀가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길 건너편 아파트에서 사라지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허리케인의 최고조는 지나간 것 같았는데도 밖에는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볶음밥 고마워요. 그걸 들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도 빨리 신발을 신었어요. 그녀의 아파트는 바로 길 건너편에 있었고 길의 폭은 13피트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반대쪽으로 가려면 몇 걸음만 가면 되지만 난 원했어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다. 들고 있던 코트를 열어 둘이서 임시우산처럼 머리 위로 받쳐보자. 가자. 한 발 두 발. 길에 끌어온 빗물이 3번 더 튀었다. 계단을 밟으면 길을 건널 수 있다고 소리쳤어. 어깨를 잡고 가자. 그래, 내 표시에 도착. 세트 홉 스텝 점프.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 앞에 착지했고 그녀는 내 손을 잡아 나를 입구로 끌고 갔다. 내가 결정한 곳 H를 이사 갈 건데 너가 쓸데없이 이사하라고 해서 좀 후회하긴 했어.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연락 좀 줄 수 있니? 내 휴대폰 번호를 줬어. 그 사람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메일로 보낼게. 나중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달 후 그녀는 길 건너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여러 번 이메일을 주고 받느라 더 바빠졌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어땠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 창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도 기대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매년 4월 말이 다가옴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는 동안 산장에서 새로운 장비를 들고 등반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짝이는 새 장비를 과신하는 사람이 있는지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의 일부입니다. 제 이름은 광수손입니다. 저는 올해 막 29살이 되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 묻는다면 답이 조금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현재 저는 산악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저는 미국에 머물며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충분히 모은 후에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해외 등산은 비용이 많이 들고 허가 같은 것도 번거로울 수 있어서 항상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뛰어들어요. 저 같은 빈털터리에게는 특히 힘든 일이지만 열정적인 직업은 이번 시즌 부담스럽지 않아요. 광야에 몸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제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4월에 많은 사람들이 긴 주말을 맞이하고 있고 숙소는 분주합니다. 단골도 많지만 한 여성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오기 위해 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안색은 제게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산을 자주 다니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숙소 앞 모퉁이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왼쪽 발 뒤꿈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물집이 생겼을 것입니다.
새 등산화 잠시 숙소 안으로 들어가 물집 전용 반창고를 집어들고 태양이 등 뒤에 있던 여자에게 다가가서 앉은 그녀 주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던 그녀가 놀라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자 순간 매료됐다. 내가 만난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웠다는 뜻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반투명하고 연약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 긴 칠흑색 머리를 머리끈으로 묶고 있었는데 샤 정말 실례지만 여기 물집 안 생겼나요? 제가 반창고를 댔을 때 이것을 받아보세요.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고 산 꼭대기에 큰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악 가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산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반창고를 받아주는 동안 내내 여기 장비를 보니 이게 다 새 것 같았어요. 첫 산행인데 어디까지 갈 생각이냐고 무심코 물어보는 그녀는 등산화를 벗고 양말을 내려 발 뒤꿈치를 확인했다. 여기서 정상을 목표로 했다면 이미 정오가 지났을 터였다. 이상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어두움 그녀가 여기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 정상에 오르기 위해 비가 오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정상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개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을 목표로 해도 날씨가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정상은 이제 내려갈 때쯤이면 어두워질 것이고 안개도 끼고 있으니 오늘은 포기하고 오두막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정상을 목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인생의 문제였고 나는 아직 그녀가 길을 잃거나 그녀를 구하러 갔던 동료들이 문제에 빠지면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나만의 계획이 있어 섬세하고 조용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낯선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게 불편해.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어. 나는 예상치 못한 갭이 나를 힐끔 쳐다보는 것에 조금 놀랐다. 그녀 빨리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듯했다. 잠깐만 정말 가겠나. 그녀는 내 급한 말을 무시했고 그녀를 막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서둘러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산장에서 위험할 수 있는 손님이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간다고 하더군요. 너무 가까워졌어. 예상대로 그녀의 서투른 산행을 보면서 나는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의 속도는 느렸다. 우리가 지나간 다른 등산객들은 모두 서둘러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정상 근처의 안개는 짙어지고 비 냄새는 날씨 변화를 모르고 더 강해졌다. 그녀 끈질기게 발을 움직였다. 나 같은 둔한 남자도 이 산에 오르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욕망을 들어주고 싶은데 날씨가 좋지 않아 달려가는 그녀를 따라잡아 우리 가자고 외쳤다. 곧 비가 온다네. 어깨에 붙잡혀 돌아가자 그녀는 놀라서 돌아섰다.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애썼나봐. 여기서 단번에 돌아오기는 어려울지도 몰라. 당신 계속 끈질기게 날 내버려둬. 그녀는 어깨에 얹은 내 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다음 순간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폭우 시간에 맞춰 도착해서 다행이다. 흠뻑 젖기 전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작은 텐트는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여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한번 밖에 나가볼까. 그리고 텐트로 돌아오면 잘 고정시켜 주시고 조용히 수건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았더니 은은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네요. 빗방울이 쏟아질 것 같아서 텐트를 뚫을 것 같았어요. 고체를 사용했어요. 물을 끓여 코코아를 만드는 연료. 밖은 폭풍우였지만 코코아의 달콤한 향이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작은 텐트 안은 다른 세상 같았어요. 내가 그녀에게 준비한 코코아를 건네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였습니다. 코코아가 속부터 따뜻하게 해줬나봐. 내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안색이 좀 좋아진 것 같아. 정상을 목표로 하자 내 말에 그녀의 반응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다. 우리는 결정했다. 새벽에 일출과 함께 정상으로 향하자. 그녀는 혼자 가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설득하고 너무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지켜보았다. 어쩌면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워진 듯했다.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너무 높아. 정상에 도달하면 그녀는 반드시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음식을 생각하면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상에 도달했을 때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보이는 산들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왔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사진도 찍지도 않고 조의를 표현하지도 않는 그녀는 5분도 안 돼서 정상을 떠나 도망치듯 하산하기 시작했다.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물론 감사의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감사를 원해서 그 사람을 돕지 않았지만 결국은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례한 여자. 기내로 돌아가 자마자 아르바이트 동료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말했어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는데 동료들이 그게 웃기다고 배를 잡고 웃더군요. 정말 무례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산과의 첫 만남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숙련된 사람이라도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등산을 지도하는 밥이라는 선배는 한때 해외산에서 등반 파트너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등반 경력을 갖고 있었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밥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등반 파트너가 사망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동행하자고 하여 고인의 무덤에 바칠 향과 꽃을 사러 함께 갔습니다. 목적지는 잘 관리된 묘지 한 구석이었습니다. 묘지 우리가 다가가자 묘비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인물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저번에 산에서 만났던 그 무례한 여자는 놀랍게도 진실이 갑자기 내 입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밥이 손을 뻗어 덮었습니다. 내 입밥 너 내 남편의 3주년 기념일을 기억하지 않았니? 그녀가 조용히 말했지. 내 옆에 서 있던 밥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된 에너지가 느껴진다. 밥은 평소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결코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친절하다. 그런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긴장해서 깜짝 놀랐어요. 로라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밥은 간신히 그녀가 로라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늦은 등반 파트너의 아내인 것 같았고 그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곤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까웠는데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로라가 밥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산에 올랐나요? 조금 마음에 들었나요? 밥이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물었습니다. 아마 로라의 추위를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시선과 침묵은 더 이상 아니 전혀 아니다. 더 경멸한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로라가 경멸로 입술을 비틀었다며 밥 로라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말을 고른 것 같았다. 당연한 걸 묻는 건 당연하지. 산도 싫고 너도 싫어. 이런 가혹한 말을 뒤로 한 채 로라는 밥을 떠난 뒤 가버렸고 그날 밤 바스락거리며 그 자리에 앉았다. 밥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 그를 놓아줄까 걱정됐다. 그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거의 술에 취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는 지독하게 술에 취해 신음하는 목소리로 로라에게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바브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의 아파트에 데려갔을 때 하늘은 이미 다음 날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조금 부끄러워하며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날 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만 괜찮다는 것뿐이라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산으로 돌아갔다. 나는 부지런히 일을 계속했다. 관광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다음 등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보였다. 나는 알래스카의 데날리 등반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다. 물론 단번에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도전자일 뿐입니다. 오랜 친구인 스티브가 저를 지지해주겠다고 제안한 이 말을 들으면 몇 번이고 도전할 생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산에서 내려와 도시로 돌아온 이유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비 모으기, 지원서 제출 등 산에서 할 수 없는 준비가 쌓여 있던 때 스티브에게 익숙하지 않은 양복을 빌려 입고 적당히 옷을 입었다. 평소 옷차림인데 스티브가 대기업이라고 하더군요. 나를 데려간 곳은 세상과 단절된 나조차도 알고 있던 대기업의 본사였습니다. 리셉션 카운터에서 약속을 확인 중이었는데 멍하니 로비 중앙에 있는 로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큰 꽃병에 담긴 꽃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거기 루라가 있었군요. 앞에 꽃을 정리하고 있었네요. 옆모습이 아주 심각해 보였던 큰 꽃병 옆에 다른 직원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내 시선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로라는 꽃꽂이를 멈추고 돌아보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뜨며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나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접근에 당황했다. 그녀가 나에게 다시 거친 말을 던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때 정신이 무너지면 재앙이 될 것이지만 나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눈을 질끈 감고 달래는 주문을 반복했다.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기 전에는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 앞에는 산에서 만났던 그날 반했던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오늘은 땀에 화장이 녹아 거의 맨 얼굴이 된 것 같다. 로라는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애니를 완성했다. 프로페셔널한 여자 같았는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꿈에서 태도가 달라져서 혼란에 빠졌어요. 그 사람한테 혼났어요.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저를 향한 무례한 행동을 꾸짖는 것 같더라고요. 멘토인 밥을 용서하라고 몇 번이고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어른이 된 것 같아.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도망가는 것 같았다. 그동안 그녀는 좀 수줍고 깊은 인사를 했다. 부끄럽고 어색한 행동 시간 있으면 점심 대접하고 싶은데 초조하게 대답해서 여러 가지 미안한 점. 로라가 제안한 건 당연지사 흔쾌히 동의함. 로리스는 행복하게 웃으며 내 대답을 들으니 기쁘다고 했어. 그녀는 우리가 입구에서 만나기로 결정한 후 그녀의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티브는 그녀가 눈을 굴리는 것을 보고 황홀해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큰 성공이었고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장비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스티브의 노력에 깊이 감사했어요. 로라가 우리가 만나기로 한 입구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일 때문에 묶여서 미안해요. 그녀가 헐떡거리며 달려가자 다시 뒤로 물러섰어요. 아마도 그녀는 딱 내 타입인데 로라가 예약한 곳이 네페스 요리를 파는 식당이었는데 고인이 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었던 것 같다. 향신료 허브와 콩을 넣은 인형 수프도 내가 제일 좋아해서 진심으로 그랬다. 그녀가 이 식당을 선택해서 기쁘다. 그는 나에게 머리를 자주 가져다 주곤 했다. 그는 네팔에서도 이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산에 데려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다. 그녀는 죽은 남편이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며 조금 슬프게 웃었다. 로라의 심정이 마음이 좀 아프네요. 산에서 내려온 뒤 그 회사와 거래가 있었나요? 로라가 물었을 때 나는 그들이 우리의 기업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로라에게 다음에는 데날리에게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데날리는 모든 등반가가 동경하는 산이라는 말을 들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로라의 남편도 데날리에 도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미안 내 말에 나도 모르게 사과의 말이 빠져나갔다. 로라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더니 다음 순간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나는 다소 위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가 꿈에서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증오와 용서는 복잡한 것입니다. 로라는 이것을 머릿속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녀는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멈추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산다는 것은 꽤 힘든 일이다. 처음으로 로라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인간의 마음에 접힌 부분을 만진 것 같았다. 섬세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괴로웠지만 존재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인간 어쩌면 용서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대중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특정 틀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해도 용서할 때가 되면 용서, 그런 자유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밥 선배의 괴로운 모습이 떠올랐는데 이 말이 내 진심이었어. 인 더 스테리오타입. 네, 고마워요.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자 로라의 얼굴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다고 말하니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로라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가느다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로부터 1년 반 후에 로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데날리에서의 나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악천후도 한몫했지만 실수는 내 것이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 절박한 퇴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동굴을 파고 하루라도 늦게 구조가 왔더라면 버텼다.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다. 의료 시술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발가락 2개와 동상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시술에 대해 들었을 때 절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직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치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햄버거 가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미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전통식당에서 한 입 먹고 치즈버거를 주문했습니다.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로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그녀의 꽃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녀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로라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라의 일상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후를 보낸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삶이 꽃집 마감 시간에 맞춰 사치였죠. 카페를 나와 꽃집 밖에서 로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로라, 그녀가 셔터를 내리고 잠긴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인도의 가드레일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로라는 제이가 정말로 그녀의 가방을 셔터 앞에 내려놓은 것에 정말로 놀랐다. 나는 가드레일에서 뛰어내려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가 내밀었던 오른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나는 이제 내가 그것을 제안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로라가 나에게 달려오자 그녀는 숨을 가쁘게 쉬었다. 내 얼굴을 보니 심각한 동상의 흔적이 여전히 내 얼굴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양이 꽤 나빴고 심지어 공기 윗부분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내 오른손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뭔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로라. 내 뻗은 오른손을 보며 로라는 구겨진 얼굴을 다 이해한 듯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마도 죽은 남편을 기억했을 것이다. 내가 돌아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얼굴을 바라보며 웃을 이유가 없다. 내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고 루라가 말하길 오른손을 치면 목소리가 살짝 떨린다고 이기적인 건 알지만 살아남아 돌아온 이유는 내가 내 집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였나 봐. 눈동굴 속에서 의식을 잃을 때마다 나는 로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집중해서 꽃을 꽂은 로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로라가 웃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슬픈 얼굴, 화난 얼굴, 곤란한 얼굴 다 사랑스럽지만 집에 왔다고 말할 때 로라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로라가 말해주고 싶어. 너는 똑같은 말을 해. 같은 말을 하던 로라는 말과 함께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마도 뭔가를 찾고 있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내 진심을 알고 싶어 했을 것 같다. 예전에 산만 생각하던 나에게 인간이 되는 법을 알려준 사람은 너였어. 인간으로서 내 안에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너뿐이겠지. 조금 부끄러워서 끝까지 목소리가 떨렸는데 그게 내 기분이 어떨지. 로라의 말에 내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수 있겠는가. 나는 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어린아이처럼 안아주었다. 집에 왔다. 로라가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웃으며 말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쁘네요. 무사해요. 로라의 미소는 유리처럼 맑았고 그 미소는 몇 년 후 그녀를 영원히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데날리에 도전하여 정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위성전화로 전화를 걸어 제 성공적으로 등반에 성공했다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베이스 캠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로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먼저 환영 인사를 하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던 그녀의 미소를 기억하며 곧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통화가 끝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로라가 년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손에 꼭 쥐고 과연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내 눈은 내 앞에 있는 여자를 향했다. 그녀의 뺨은 붉어지고 눈은 빛났다. 가까이서 나를 바라보는 그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을 훔쳐 여기까지 온 게 틀림없다. 나도 그녀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바람에 응하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 순간 그녀의 기쁨을 내가 사는 한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은 나를 미워했던 여자와의 충실한 재회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제임스 피터슨입니다. 32세 산부인과 의사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꾸준히 의사 경험을 쌓고 일도 잘하고 있어요. 사실 의사가 되기까지 먼 길을 갔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2번이나 실패했거나 오히려 그러지 못했거든요. 2년 동안 시험을 치른다. 나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우수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해 있었는데 예비 시험날 지병이 있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시험이 가장 걱정거리가 되었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시험장 가지마 생사의 기로에 선 어머니를 부양하며 2년을 보냈다. 우회로였을지 모르지만 인생보다 중요한 게 없어서 후회는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기쁘다. 나는 항상 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고 어머니의 투병으로 인해 욕망은 더욱 강해졌고 또래보다 2년 늦게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내 병원으로 전화가 왔다. 나를 미워하던 고등학교 동창 아만다가 내 환자가 되었는데 나를 미워한다기보다는 항상 나와 경쟁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아만다와 나는 늘 상위권 경쟁을 하던 같은 예비 학교에 다녔고 그녀는 나를 스스로 라이벌로 대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특별히 라이벌이라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경쟁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나를 라이벌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나에게 자주 엄하게 대했습니다. 너한테는 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여유로운 성격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녀의 경쟁력을 존경했고 고등학교 때 멋있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담임 선생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포기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시험 당연히 남자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위독해서 시험을 볼 수 없었어. 심각하고 무서웠어. 큰 소리로 말하기가 두려웠어. 엄마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 위독한 상태라고 하면 엄마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아 다들 동정하는 눈빛을 참을 수 없었지만 암한다는 이유도 모르고 내가 시험 전에 도망갔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자신감도 없고 도망가서 시험장도 안 가고 겁쟁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욕하고 얘기도 안 하더라. 그 이후로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대학교였어. 항상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했지만 나에게 맞는 노력을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아만다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 환자가 될 텐데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재회는 행복과 약간의 두려움이 혼합된 것이었다. 출근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아만다를 만났다. 그녀는 아직 내가 그녀의 주치의인지 몰랐다. 그렇게 인사하지도 않았는데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인지 나를 보자마자 노려보더니 살짝 웃었다. 넌 고졸이고 내가 취소한 탓인 것 같아. 고 교수는 그 사람 눈엔 난 패배자. 엄내가 내 의사야. 무슨 소리야? 당황한 그녀에게 의사직함을 적힌 내 이름표를 보여줬더니 그녀가 공개한 지 며칠 만에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주치의였던 가게 아만다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떴다. 나중에 인사하려고 그 사람 방으로 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아직도 화를 내고 있는지 다른 병원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고 이송됐다. 제가 일하는 병원은 산부인과가 평판이 좋아서 다른 병원 환자들도 수술을 하러 옵니다. 이 병원에서 상태를 살펴보니 진행 정도에 따라 난소 중 하나를 제거해야 할 것 같고 수술 후 치료 계획은 정해져 있는데 아만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술을 안 할 거예요. 실례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멍청아. 수술 안 한다고 했으니 그냥 가세요. 나 혼자 수술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지 궁금해서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수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누가 그녀에게 말하든 아만다는 수술을 거부했고 그녀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대지는 않겠지만 환자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택을 하길 바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언젠가는 이유를 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아만다와 함께 그녀의 방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서 난소 적출 수술을 하게 될 거야. 약혼을 파기해야 해. 아만다를 찾아온 사람을 처음 봤어. 그 사람이 짜증스럽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 환자의 난소 중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확실히 모릅니다. 임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낮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조롱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결혼해도 소용없어.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요. 수술 안 하면 양쪽 난소 다 남아있을 것 같아요. 히읗 남자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져서 성공했어요.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고 애초에 내 아내는 암 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아내가 내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줄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난소 소견을 들었습니다. 암은 유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물려받는다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걱정된다면 아만다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암이 유전될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아봅시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엄청난 반대입니다. 날 내 병에 끌어들이지 말고 혼자서 감당하면 돼. 젠장난 두 두뇌와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여자를 찾은 줄 알았어. 넌 그냥 결함이 있을 뿐이야. 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를 용납할 수 없었어. 스스로 물려받았고 그가 그녀를 결함이 있다고 경멸하는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진이 다음 세대까지 살아남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녀가 아이를 원하더라도 그녀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아이를 낳는 여성입니다. 여자는 목숨을 걸고 출산한다.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무시한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고등학교 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눈부시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울고 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쓰레기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그녀의 주치의인 피터슨 박사입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그들을 놀라게 한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쭉 들을 수 있었잖아. 넌 가족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다면 놔둬야 해. 날카로운 말투가 그 남자를 분명히 짜증나게 만들었어. 그건 너를 무례하게 여겼어.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을 더 뺏어버렸어. 내가 그녀를 떠나는 이유는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돌이 아니면 너 가봐야 해. 남자가 혀를 찰칵 소리를 내며 아만다 눈총을 쐈어. 내가 떠나도 괜찮을까? 내가 떠나면 정말 우리 사이는 끝난 거야. 알았어. 그의 말투에는 아만다가 달라붙고 우는 모습을 보고 조소하는 듯 조롱하는 웃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만다가 촉촉하게 울며 남자와 나 사이에서 시선을 번갈아가며 평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아만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내가 봤어. 이런 남자한테 매달릴 필요가 있니? 아만드리노는 자기 자신에 대해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대학 시절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지. 그렇지?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결혼은 평생의 결정이어야지. 그렇지. 당신은 당신의 삶을 무시하고 당신의 유전자와 결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처럼 소리쳤고 당신은 내 말을 들으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만다는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딱 맞는 말이겠지. 어쩌면 내가 지금 알고 있던 아만다보다 어리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아만다는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 남자의 거친 말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길을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 고마워할 사람이 또 있겠지. 그리고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 같은 쓰레기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아만다는 내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대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물의 울음소리는 이제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이제 끝났어. 정말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구나. 이제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남자의 이전 허세는 사라졌고 그가 시작한 허풍이 분명했다. 잔혹한 대화였지만 이제 그 사람은 이별하려는 그녀의 마음에 불안해졌습니다.
충분히 참았으니 이제 끝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얼마나 소심한지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생각해요. 아픈 사람을 얕보는 사람. 여자를 출산의 도구로 보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이 지금 떠나는 모습을 본 것이 어리둥절합니다. 그 남자는 한때 무시했던 여자에게 질책을 받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손짓으로 병실 문을 열었고 나는 웃으며 제발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다. 남자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병실에서 우리 둘만 데리고 도망갔다. 나는 허락을 구하고 자리에 앉았다. 침대 옆에서 이브가 불쑥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그 사람 완전 바보야. 참을 수 없었어. 이브가 떨어뜨리는 건 좋은 취미는 아니지만 용서할게. 그 사람은 예전에는 온화한 시절을 보냈지만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이미 그에게 부끄럽게 매달린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 병이 나를 약하게 했는지 궁금해요. 그를 위해 수술을 거부했습니까?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난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가 머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어도 병이 낫지 않을 텐데 어쩌면 멘탈도 병으로 약해져서 자기 비하적으로 웃는 걸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나 봐. 내 부끄러운 면을 봤나 봐. 완전 폭로한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그 사람만 비밀을 안다는 건 공평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도 숨긴 게 있는데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왜 대학 입시에 응시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셨는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험을 마친 후에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시험을 2년 동안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힘든 시간에 도망쳤다고 비난했지. 참 안타깝다.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말할 수 없었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또 베개로 날 때렸지. 그렇지 않았어.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났어. 내가 왜 널 배려해야 해? 내 라이벌은 왜 걱정하지? 아니 따라잡으라고 했잖아. 그렇지 나 먼저 대학 가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넌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뻔한 말에 쫓아오길 바래.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웃을 수밖에 없었지.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한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학창시절 이야기에 열중했지. 지금까지 남자친구 앞에서 울던 그녀가 기운을 되찾고 있다가 가끔 화를 내거나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떠들썩한 남자에게 매달리려면 이래야 한다. 그녀와는 너무 다른데 수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